자, 안녕하세요. 대박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난 6월 28일 날 시행된 해양경찰청 시험 문제 중 화학 과목 기출 해설 특강입니다. 총평은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에는 아주 어려운 들쑥날쑥한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있었는데 올해의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아주 고품질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전자배치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여러 애들이 아니고 질소라는 하나의 원자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가는 훈트의 규칙에 어긋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훈트의 규칙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죠?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이. 따라서 S 오비탈에는 훈트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결국 P 오비탈이고 여기서 훈트의 규칙이 적용되느냐 어긋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오비탈이 없고 쌍을 이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훈트의 규칙을 잘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긋난다. 어긋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전자 3개가 들어가는데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요런 경우가 훈트의 규칙에 어긋난 대표적인 예죠. 얘가 지금 쌍을 이루고 있는데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 이렇게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쌍을 이루느냐? 그렇죠? 쌍을 이루면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겨서 좋을 게 없죠. 자, 니은. 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을 수는 없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니은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다에서 가로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냐. 자, 그러면 일단은 가를 보면 얘는 전자배치 원리 3가지, 사베혼을 전부 다 만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 상태고,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에 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들뜬 상태예요. 그러면 이 들뜬 상태인 애가 바닥 상태로 가려면 우리 바닥과 들뜬 상태의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되나요? 바닥의 에너지가 더 낮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가고 얘가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에서 가로 가려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 흡수한다 그랬어요. 여기 흡수가 틀렸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 하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은 X와 Y로 이루어진 화합물 A, B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보기 1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이랬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A와 B의 분자단 구성 원자 수가 A는 2개고 그럼 A라는 애는 이렇게 돼 있군. B는 3개래. 그럼 B가 3개면 X, Y2 이렇게 해도 3개고 또는 X2, Y 이것도 3개네. 그러니까 얘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같은 질량의 A와 B에 들어있는 원소 Y의 질량계는 7대 9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 1로부터
B라는 애가 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는 일단은 스킵을 한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바로 이렇게 이게 순서가 2번이잖아요. 여기서 버벅거리면 잘 돼서 풀리면 좋지만 이거 버벅거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도. 자,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같은 질량의 A와 B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A와 즉 XY와 B가 뭔지를 모르지만 이놈들의 질량이 같대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Y의 질량 B가 7대 9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B가 XY2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보던 거야. 배웠던 거라니까. A와 B에 들어있는 성분 Y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애는 XY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Y의 질량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성분 원소의 질량 백분율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옛 추억을 더듬어서 CO2라는 애가 있는데 CO2의 분자량이 44죠. 그럼 44 중에 그 중에 탄소는 얼마 있어요? 12만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0g이면 얼마 있을 거야? 여기다가 얼마 곱해요? 100을 곱하고 200g이라면 탄소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면 200 이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 결국 이 변하지 않는 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일정 성분 B라는 거고. 결국 그래서 지금 A와 B에 들어있는 Y의 질량 B는 이렇게 분자량 분의 그놈의 질량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무슨 질량이니까? 같은 질량이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주는 양도 어때? 같아. 같다라는 얘기는 굳이 곱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가 XY2냐 X2Y냐인데 지금 보기에서 니은에서 B가 XY2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XY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A에 들어있는 Y의 질량 B는 요놈의 원자량을 스몰 x, 요놈의 원자량 Y라고 하면 A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은 분자량 이것분의 Y 이게 질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뭘 곱할 수 있어? 어떤 화합물의 질량을 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같은 질량이니까 굳이 곱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B. B가 XY2니까 X 더하기 2Y 분의 Y가 두 개니까 2Y. 이놈의 B가 얼마라는 얘기야? 7대 9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풀어서 조건을 만족하면 B라는 애는 XY2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안나 확인을 해봅시다. YY 지우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4 X 더하기 2Y가 되고 X 더하기 Y의 9 이렇게 되네. 그러면 14X 더하기 14Y는 9X 더하기 18Y. 이제 X 정리하면 5X.
4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등식이 같아지려면 x는 4면 되고 얘는 5면 돼. 요 a 스몰 x가 뭐예요? x의 원자량이잖아. 얘는 y의 원자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봐야지. 여기에 대입을 해서 7대 9가 나오면 b는 xy2라는 얘기야. 대입을 해. x가 4, y가 5, x가 4, y가 5니까 10, 여기도 10. 이렇게. 그럼 얘는 9고 얘는 14잖아요.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러면 10. 여기다도 2를 곱하면 18. 10, 14. 그러면 14, 18, 7대 9가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B라는 애는 XY2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 관계상 B가 X2Y라고 해보면 요 등식이 말로 할 때 음수가 나오고 그래.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B라는 애가 XY2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기억 알았고,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보세요. 각 화물 1g당, 그러니까 1g이니까 이게 뭐란 얘기야? 또 같은 질량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얘와 얘가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은데 얘가 y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어떨 거야? 클 거야. 그러면 분자량이 큰 B가 같은 질량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이 크면 몰수는 작아야 돼. 그래야 같은 질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소 X의 질량은 B와 A 중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XY2가 있는데 같은 질량이야. 그럴 때 스몰 x, 그놈의 질량은 누구냐? 요 질량도 우리 어떻게 판단해? 역시 몰수 곱하기 X의 원자량이잖아. 그럼 X의 원자량은 같으니까 결국 몰수가 크면 X의 질량도 크잖아요. 다시 얘 질량이 같아. 둘의 질량이. 그런데 얘가 분자량이 커. 그럼 얘가 몰수가 어때? 작아. 그러면 분자량이, 그러니까 몰수가 작으니까 X의 몰수도 작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질량도 당연히 누가 작아야 돼? B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앞번호에 위치했다라는 것만 빼고는 저 뒤에가 뒷부분에 있으면 참 좁았을 텐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질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든 질량이란 말이 나오면 이 질량을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으로 풀어서 풀면 돼. 여러분이 안 푸니까 못 푸는 거야. 풀어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아주 좋은 문제였다. 자, 3번은 기체 문제네요. 이런 문제에 나오면 단위 체크 잘 하셔야 돼. 자, 부피가 48리터래요. 그 용기 속에 어떤 기체가 4g이 들어있대. 그 다음에 용기의 온도는 27도씨이고 내부 압력은 760 수은중이다.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돼 있고 기체의 종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구하라는 거야?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도 보시면
원자량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전제를 하는 거예요? 원자량 정도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PV는 nRT인데 변형식이 두 개 있죠. 하나가 PM은 DRT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건데, PV는 WRT.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여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라지하면 분자량이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밀도가 주어져 있잖아. 그렇죠? 밀도를 구하는 것보다 이 식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W가 질량이니까 4.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이 0.08. 자, 주의하셔야죠. 온도인데, 이 온도가 27도 C라고, 섭씨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온도는 절대 온도다. 그러니까 27에다가 273을 더해야 되는 거. 압력은 이게 압력인데 여기 기체 상수에 보면 압력의 단위가 ATM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760 집어넣으면 안 되죠. 환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760 수은주는 1기압이라는 건 알죠. 거기에 부피가 48.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 편리하게 온도. 얘가 300이잖아요. 38에 24. 24면에 2로 나누면 분자량이 2됩니다. 이 해당되는 분자량은 누군가요? 수소죠, 수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헬륨의 원자량, 분자량 10, 28, 32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0도씨 1기압. 의미가 있는 조건이죠. 메탄올 64g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리터이냐. 그러니까 메탄올이 연소시켰으니까 그 메탄올의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메탄올을 화학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메탄올은 CH3OH 이렇게. 그런데 여기 메탄올에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CO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생성물에 탄소도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그렇죠? 따라서 질량을 몰수로 바꾸면 요 놈의 분자량이 32거든요. 64를 32로 나누면 얘가 2몰이야. 그렇죠? 그 말은 CO2도 몇 몰이야? 2몰이야. 그 부피는 몇 리터이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몰에 아까 0도씨 1기압이라는 이 조건은 기체 1몰의 부피가 22.4 리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몰수에다가 22.4라는 걸 곱해버리면 된다. 그렇죠? 따라서 44.8 리터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소 반응식을 세워서 푸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굳이 쓸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의 센스는 여러분이 갖추고 문제를 풀어야죠. 자, 반응식을 세워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이게 반응식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상태 생략하고 메탄올이 연소되면
CO2 나오고 H2O 나오죠. 여기서 탄소가 하나니까 당연히 CO2도 하나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여기 앞에 이해해주고. 산소가 4개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2분의 3 하면은 산소가 4개 되네. 분수니까 2를 곱해. 2, 3, 2, 4 해서 개수가 같다. 그렇죠? 즉 반응하는 몰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거 반응식 작성하는 것도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메탄올에 대한 정보를 묻고 만약에 물을 물었다. 그러면 여기 4개잖아요. 물은 2개 있잖아. 물의 수소는 2개 있잖아. 몇 배? 2배 차이 난단 말이지. 그렇죠? 꼭 반응식을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 됐습니다. 자, 5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요새는 출제 경향이 그 원소의 주기적 성질 4가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대비를 하실 때. 물론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자,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자, A, B는 같은 적이죠. 꽃갈콘. 따라서 A는 B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1차 이온의 에너지는 E가 F보다. E하고 F잖아요. 얘도 어떤 애들이야? 같은 조개에 있는 애들이에요. 1차 이온의 에너지는 사이즈가 작고 얘가 크니까 사이즈 작으면 정정유적 인력이 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어때요? 어렵죠? 그 이온의 에너지는 E가 F보다 크다. 요게 맞네요. 그렇죠? 제가 이온의 에너지 하면 항상 뭐 생각하라 그랬나요? 보활수 생각하라 그랬죠? 그게 왜? 예외잖아요, 예외. 그 예외는 어디에 있어요? 같은 주기일 때 있다. 그랬죠? 같은 주기일 때 있지, 같은 조기잖아요. 이건 예외 사항이 아니야. 주기성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 전기 음성도는 C가 G보다, C하고 G하고, 이거 같은 주기네. 같은 주기에서는 꽃갈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C는 이만하면 G는 작죠. 그리고 이게 위치가 플로린이잖아요. 볼 필요도 없지. 전기 음성도는 C가 G보다 크다. 틀려.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홀존자 수는 A와 D가 같다. 홀존자 수는 잘 알고 계셔야죠. 바닥 상태니까 1, 0, 1, 2, 3, 2, 1, 0. 아시죠? A와 D. D면은 얘는 3개고 얘는 하나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역시 틀림없어. 맞는 것은 2번. 그래서 4번에 바닥 상태에서 홀존자 수, 이런 거는 원칙이 전자 배치를 해서 하는 건데 시험장에서 전자 배치하면 곤란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들뜬 상태에 홀존자 수도 있죠. 같지 않죠. 1, 2, 3, 4, 3, 2, 1, 0 이렇게 된다. 바닥인지 들뜬인지 잘 파악하시고.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수소의 중성자 수. 요게 이제 양성자 수고, 요게 질량 수죠. 질량 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그냥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중성자 수는 2개고 이놈의 중성자 수는 6이죠. 그래서 우리 8이죠. 14에서 6을 빼니까 합은 9가 아니고 10이죠.
니은. 요 놈의 중성자 수는 8이죠. 요 놈의 중성자 수는 15에서 7을 빼면 8이죠. 같다? 그랬으니까 맞네. 얘는 틀리고 얘는 맞고. 디귿. 이놈의 전자수. 이게 지금 중성 원자 표시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잖아. 1. 전자수는 7. 합은 8. 이놈의 전자수도 8. 그래서 맞네. 니은, 디귿.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죠. 7번.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두 반쪽 반응으로 구성된 전제에 대한 이거 뭐 전형적인 문제죠. 표준 상태에서의 델타 G 넛을 묻고 있다. 델타 G 넛은 마이너스 NF 델타 E 넛.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얘죠. 얘는 델타 E 넛은 환원전이 더하기 산화전이다. 그래서 이 반응식이 다 환원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다 환원전이에요. 그렇게 환원전이가 두 개 있을 때 환원전이 큰 애가 환원 잘하죠. 따라서 0.34. 그러니까 얘가 환원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산화는 누가 해요? 얘가 하겠지. 처리. 얘가 산화되지 않죠. 얘가 산화되죠. 그러면 산화전이는 부호를 바꿔서 0.44. 이거 더하면 0.78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그냥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은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2몰이죠. F는 패러데이의 상수가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5승 델타 E 넛 구했죠. 0.78.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계산하면 4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56 곱하기 10의 5수. 단위는 주울이게. 뭐 이식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전형적인 그런 문제고, 또 이게 이제 산화환원이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식이 어때요? 같아. 이런 두 조합을 이용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도 많다. 각각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거 서비스 문제죠. 정의를 묻는 거니까 용액 부피 1리터 몰수. 몰랄 농도는 용매 1kg의 몰수. 몰 분율은 총 몰수분의 그놈의 몰수. 1, 2, 3이 다 맞죠. 4번이 10억 분율. 10억 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던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숫자 셀 때 돈 있잖아. 그 단시, 백, 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규칙이 있다니까, 규칙이. 우리가 1, 10, 100, 1000이잖아요, 1000. 1000이 10에 3승이에요. 그 다음에 1000에 그 다음에 100만이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2,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씻잖아요. 10의 3승을 기준으로 찍는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10의 몇 승이죠?
6승이잖아요. 100만이. 그 다음이 100만이니까 그 다음이 10의 3승이 뭐냐면 10억이에요. 10억. 오케이? 그럼 얘는 역시 10의 3승을 곱해야 되니까 10의 몇 승? 9승이죠. 그쵸? 이건 10의 몇 승이다? 9승이다. 그렇죠? 돈 세는 것이랑 똑같다. 자, 그 다음 9번. 몰수가 가장 큰가? 그러니까 이거 분포원이죠. 분포원. 전체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자, 전체 원자 수는 이 원자라는 애들은 원자 자체로 있지 않고 결합을 해서 분자, 그쵸? 분자의 형태, 즉, 좀 더 정확히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자 수니까 얘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분자의 몰수를 알아야 되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알아야 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우리가 화학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수한 물에 포함된 모든 원자. 아니, 물이 H2O인데 그러면 물에 대해서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분자량으로 나누면 2분의 1몰이죠. 거기에 분구원이 몇 개 있어? 수소 2개, 산소 하나니까 3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원자는 1.5몰. 오케이? 2번, 상온에서 염화나트륨 1몰을 물에 완전히 녹였을 때 생성되는 나트륨 이온. 당연히 몇 몰이야? 1몰이지. 그렇죠? NaCl이라는 애를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Cl-로 헬이 되는데 얘가 한 개면 얘도 한 개잖아. 얘가 1몰이면 얘도 몇 몰? 1몰. 순수한 다이아몬드 12g 중에 탄소 원자. 탄소 원자는 원자 결정이잖아요. 얘는 화학식이 C잖아요. 그럼 얘가 12g이라면 얘가 원자량이니까 1몰이에요. 그렇죠? 1몰에 화학식이 C니까 탄소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도 1몰이네. 질소기체 14 그러면 질소 분자는 N2죠. 그러면 분자량이 28이니까 14면 2분의 1몰. 거기에 분구원이 몇 개예요? 2개. 얘도 1몰이네. 그러니까 몰수가 가장 큰 거는 처음에 구한 2분의 3몰. 정답은 몇 번이다? 9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9번 같은 문제는 이제 서비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고, 신속 정확하게. 자, 10번 보겠습니다. 뭐, 분자 구조 당연히 나오죠. CO2, SO2, I3-. 우리 뭐 기본서에서 많이 봤던 친근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즉, 구조식 같은 거 구를 필요가 없는 애들이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중심 원자야.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분자는 2개냐? 얘는 없죠. 얘는 한 쌍이 있죠. 얘는 3쌍이 있잖아. 그러니까 2개래. 그러니까 틀렸지. 지금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걸 만약에 그려야 된다, 그려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수험성, 그 방향성에.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분자는 2개냐? 얘 직선형이죠. 얘 구분형이죠. 얘 직선형이니까 이거 맞다.
SO2 내 원자 간 결합기는 동일하다? 당연하죠. 얘는 뭐야? 공명구조잖아. 맞는 건 니은 디귿이란 말이지. 이런 건 뭐 10번 같은 경우는 뭐 빛의 속도로 풀어야 된다.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CO2는 이렇게 그리고 SO2는 공명구조죠. 그래서 SO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은. 그리고 공명구조니까 이런 구조가 섞여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결합 길이를 어떻다고 봐. 그러니까 어떻다 보는 게 아니라 결합 길이가 어떻다? 동일하다. 같다. I3-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입체수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입체수가 2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얘는 입체수가 얼마짜리죠? 3짜리야. 3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그래서 모양은 얘가 9분형에 해당이 되죠. I3-는 입체수 얼마짜리죠? 5짜리지. 거기에 이렇게 우리 입체수 5짜리에 CT선 있잖아. C소형이 T형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 두 쌍이 있고 세 쌍이 있고 직선형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 넣고 파는 거다. 자, 10번은 그래도 하여튼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얘 하나에 대해서 물었어. 얘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요새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출제 경향이 많이 어려워졌죠. 자, 11번. 자, 11번입니다. pKa가 4래. 요새 그 pKa 표현 아셔야죠. 그러니까 pKa가 마이너스 로그의 Ka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요새 공무원 시험에는 이 pKa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Ka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pKa가 4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로그의 pKa가 4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로그를 지우면 없애면 결국은 Ka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Ka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산이야? 약산이에요. 그렇죠? 약산인데 HA의 Ka가 좀 더 크죠. 따라서 HA가 B보다는 무슨 산이에요? 강한 산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이랬어요. 그래서 HA가 HB에 대해 더 강한 산이다. 그렇죠? K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얘는 맞고. 2번은, 이온화 상수 KA는 10배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HA의 짝연기는 HB의 짝연기에 비해 더 약한 연기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KA, KB는 KW잖아요. HA의 이온화 상수가 HB보다 더 크기 때문에 HA의 짝연기 얘는 어떨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강산의 짝연기는 물보다 약한 연기고 약산의 짝연기는 물보다 강한 연기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같은 약산인 경우에 약산에도 강한 산이 있고 약한 산이 있으니까 강한 산의 짝연기는 약한 산의 짝연기보다 어때야 돼?
약해야 되죠. 더 약하다. 3번도 맞는 이유. 4번이 요게 이제 HA의 짝염기죠. 그렇죠? A-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꺽쇠가. 이 꺽쇠가 농도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나름 좋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세기를 따지면 A-와 B-의 세기는 HA가 HB보다 강한 산이니까 HA의 짝염기 A-는 B-보다 세기가 약해. 그렇죠? 세기는 즉 A- 더 약하다고. 근데 이 꺽쇠는 농도라니까. 이 농도는 뭐에 달라져요? 산 HA와 HB를 얼마나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농도량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는 HA와 HB를 얼마나 녹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4번의 지문은 세기가 크다고 해서 농도도 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C 알파 이퀄 루트 CK잖아. 이거 우리 수소이온 농도 구하는 공식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KA는 알아. 근데 요 C가 이게 산의 몰농도잖아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 관계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1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입니다. 12번. 어떤 일기압에서 어떤 포도당 수육에 끓는 점이 101도래. 101도니까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끓는 점 오름이 몇 도예요? 1도잖아. 그렇죠? 1도씨일 때 이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냐 하고 몰랄 오름 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이거는 뭐 1초도 안 걸리는 문제잖아. 그렇죠? 1몰이 녹아 있을 때 그러니까 1몰이 녹아 있을 때 끓는 점 오름이 0.5라는 얘기잖아. 물의 몰랄 오름 상수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몇 도씩 올랐어요? 2도씩 올랐잖아. 2도씩 올랐으면은 몇 몰이 녹아 있어야 돼? 2몰이 녹아 있어야지. 그럼 당연히 몰랄 농도는 2죠. 그렇죠. 이거 우리 끓는 점 오름 델타 TB는 IM KB 이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뭐 딱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이제 13번. 25도씨에서 부피가 일정한 용기. 야, 이거 중요하죠. 부피가 일정한 용기. 그러니까 뭐야? 실린더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강철 용기다. 그래서 평형 상수값이 주어져 있어요. 0.25 atm이고 평형에서 N2O4의 부분 압력이 1기압으로 측정이 되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N2O4의 평형 압력이죠. 그럴 때 기체 상수가 주어져 있고 1번 NO2의 부분 압력은 0.5 atm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평형 상수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밤하늘의 북극성, 밤바다의 등대. KP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표현해 보면 N2O4 그 다음에 압력이니까 PNO2 이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얘의 값이 주어져 있고 얼마로? 0.25. 그 다음에
이 압력은 전부 다 평형 상태의 압력이니까 N2O4의 압력이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얘잖아. NO2의 제곱. 제곱이니까 NO2의 압력은 0.5 기압이 되는 거죠. 이게 1번이 맞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체 상수가 0.08로 주어졌다. 이렇게 단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크다. 지금 평형 상수 값이 0.25 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값이 그러면 이 용기 내의 전체 압력이냐? 그렇죠? 전체 압력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체 상수는 이 0.25를 전체 압력으로 보라고 유혹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지금 기체가 두 개잖아요. 우리가 평형 상수 이 값이 전체 압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화학 반응식에 기체가 딱 하나 있을 때, 생성물에 기체가 하나 있을 때,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이 분해돼서 CaO 솔리드와 CO2 이런 반응에서 평형 상수를 측정했더니 0.25 기압이래 라면 그때에 여기서 지금 기체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압력이 0.25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기체잖아. 그리고 표현이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값을 전체 압력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예요. 그렇죠? 이런 거 꼭 쓰라고 그랬죠? 흡열이야. 그 온도가 증가하면 온증흡, 온도가 증가하면 흡열 반응이 진행돼.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니까 이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NO2의 부분 압력은 어때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으니까 정답이 뭐야? 2번이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산을 해서 판단해야 되느냐, 계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먼저 봐야 돼. 지금 여기서 0.5기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건 틀리면 일단 넘어가 보는 거야. 그리고 계산을 하지. 온도가 증가하면 온증음. 이거는 우리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르곤을 첨가하면 유명한 문제죠.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NO2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NO2의 몰 분율인데 아르곤을 첨가하면 이때 아르곤을 첨가할 때 이 용기가 실린더냐 강철 용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자, 강철 용기인데 몰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체 압력은 늘어나죠. 하지만 증가한 만큼 이놈의 몰 분율도 어떻게 돼? 줄어들죠? 따라서 부분 압력은 변화가 없다? 이거 좋은 얘기죠. 실린더라면 어떻게 돼? 실린더라면 얘가 일정하죠. 몰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피가 늘어나서 일정 압력을 유지한다. 그런데 몰 분율은 감소하니까 NO2의 분압은 줄어든다.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결과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평형상수 K는 KP와 같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냥 K는 농도로 표현했을 때고 KP는 압력으로 표현했는데 저거와의 상관관계가 KP는 KC의 이런 경우죠. 이게 같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반응물과 개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같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지 않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번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고 2, 3, 4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1번에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었다. 자, 13번은 좋은 문제였습니다. 14번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의 연소열이 주어져 있어요. 연소열이니까 당연히 발열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겠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은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보다 작다. 당연하죠. 발열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발열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니까.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은 반응물의 총합보다 작다, 좋다. 답이 1번이네. CH4-1몰의 완전한 연소를 위해서는 890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발열이잖아. 발열이니까 방출되는 거죠. 필요가 아니고. CH4-1몰의 완전한 연소를 위해서는 O2-1몰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반응식을 써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CH4고 O2고 탄소 하나니까 CO2 1몰 나오고 수소 4개니까 물은 2몰 나오고 산소가 2개고 산소 2개니까 4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CH4 1몰이 완전한 연소를 위해서는 O2 몇 몰이? 2몰이.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많이 써봤잖아. 그렇죠? 1212. 이 정도는 뭐 외우고 있어야죠. CO2 44g이 생성되려면 CO2 44g, 44g 1몰이죠. 개수가 11이잖아요. 그러니까 CH4도 몇 몰이 필요하다? 1몰이 필요하다. 다 틀리고 옳은 것은 1번이다. 15번 끓는 점이네. 끓는 점. 기억 암모니아의 끓는 점이 수소결합 하죠. pH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분산력이 아니고 수소결합이죠. 틀렸어. 니은 HF의 끓는 점이 HCl보다 높은 이유는 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디귿 끓는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전부 다 무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서로 높아지는 분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분자량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기본적인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그리고 이제 이 끓는 점의 분자간 인력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난이도 있게 나오면 우리 분자의 표면적을 판단해서 구하는 문제, 그렇죠?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18쪽 기체와의 비교,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6번 중화 적정 문제예요. 아주 문제가 거창하게 나왔는데 별 문제 아니야. 자, 0.1 몰농도 1양氧 HA, K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약산이고 얘 아세트산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50ml를 0.1 몰농도 수용액으로 적정했다. 50ml를 가할 때 당량점에 도달을 하였다. 당연하죠. 50ml 있었으니까 농도 같고 50이면
52를 가했을 때 당량점, 이 당량점은 중화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HA는 약산이냐, HA는 약산이냐, 얘 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얘가 1보다 작잖아. 그 다음에 당량점에서의 pH는 7보다 크냐. 약산과 강염기죠.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점에서는 약산의 짜경기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점에 도달이 되면 HA도 없고 NaOH도 없어요. A-만 남는데 얘가 물과 반응을 하는데 얘가 약산의 짝염기는 물보다 강한 염기. 그 말은 이 A-가 H2O의 양성자를 이렇게 잡아 당긴다. 따라서 HA가 되고 H2O는 양성자를 잃었으니까 OH-가 되고, 그래서 이 생성된 OH-로 인해서 액성은 뭐가 돼? 염기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pH는 7보다 크다. 그 다음에 NaOH 수용에 25ml를 가한 후, NaOH 가한 후, 이건 뭐죠? 아까 50을 떨어뜨려서 당량점이니까 25ml는 중화점의 절반, 그렇죠? 반중화점이죠. 그럴 때 pH는 pKa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다. 그러니까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고 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중화 적정 문제를 해서 여러분이 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 없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은 4번. 17번은 총괄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삼투 현상은 묽은 용액에서 용매 분자가 반투막을 통해 진한 용액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얘기죠. 결국 농도 차로 인해서 농도 평형을 맞추는 거죠. 농도 차를 줄이는 거죠. 그러려면 묽은 용액에 있는 용매가 반투막을 통해서 진한 용액으로 가야 농도가 묽은 건 진해지고 진한 농도는 묽어지고, 그렇죠? 그게 삼투 현상입니다. 순수한 용매의 언원점은 용액의 언원점보다 언원점보다 어때요? 낮아지죠.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언원점은 낮아진다. 디귿 이상형에서 끓는 점 모르면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고 용질의 입자수에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 옳은 곳을 고르면 이랬잖아. 순수한 용액의 어는 점은 용액의 그렇죠. 이게 한글을 잘 봐야지.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은 용액의 어는 점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용액의 어는 점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틀리고. 정답은 1번. 18번. 야, 이런 문제가 글쎄 이제 메커니즘 문제죠. 속도인데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문제잖아요. 이게 답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그냥 딱 이게 답이 1번이거든요.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버리면 곤란한데
하여튼 정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원론적으로 풀면 전체 반응의 속도 C가 이제 메커니즘이고 얘가 느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 결정 단계다. 따라서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이 전체 반응의 속도식과 같다.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을 써보면 K2에 O3의 산소 원자고, 그런데 얘가 중간체다. 그렇죠? 이전 단계의 생성물, 다음 단계의 반응물이니까 더하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애가 중간체다. 따라서 중간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전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얘를 제거한다. 여기가 지금 빠름이고 화살표 2개, 빠름 평형이다. 따라서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다? 같더라. 여기서 반응 중간체인 산소 원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O2에 O3 이렇게 돼요.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2의 속도 상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K-1에 K1이게 되고, 오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오존의 제곱 분모의 O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다.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실수 많이 할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9번.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엔트로피가 주어져 있대. 그럼 여기서 이 반응은 발열이냐 이랬으니까 생성열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생만 알죠? 그거 묻는 거예요. 반응식 한번 적어주고, 자, 엔탈피 변화량은 생성물의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열의 합이다. 그러면 2 곱하기 AB의 생성열이, AB가 AB3네요. AB3가 마이너스 400. 요게 생성물의 생성열의 합 빼기 반응물 2 곱하기 AB2가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B2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당연히 0이죠. 따라서 0. 자, 이거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800이고 얘가 마이너스 60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발열이래. 얘는 맞는 거고. 니은. 반응 후의 엔트로피는 반응 전의 엔트로피에 비해 감소한다. 이거 디귿을 보시면 니은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죄다 기체고요. 반응 후의 엔트로피는
반응 전의 엔트로피에 감소한다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입자수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반응 전에는 2개, 1개, 총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때? 입자수 감소하죠. 따라서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이게 맞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엔트로피 된 데이터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주어졌다면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그렇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죄다 기체잖아.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입자수를 세서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중간에 뭐 고체가 있다던가 액체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단순히 우리가 입자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위험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엔트로피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면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건데 얘도 어떻게 구해요? 얘도 역시 크기 성질이니까 생생반에 의해서 구하는 거다. 그러면 AB3가 2 곱하기 AB3 260 빼기 2 곱하기 AB2 이게 250 더하기 B2 200 요걸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80이 나와요. 당연히 단위는 줄퍼몰. 얘가 음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볼 필요도 없어. 죄다 기체고 입자수 감소하니까 무조건 감소해.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 유단자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해 봤더니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 디귿.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되냐? 자, 자발적이니까 우리 뭐 판단해야 돼? 델타 G 넛을 판단해야죠. 이게 표준 상태니까 넛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델타 G 넛은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얘가 음수란 말이지. 그 다음에 얘도 음수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0이고 얘가 음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음수라고. 그렇죠?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자발이고.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온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가 지금 실험이 몇 도씨에서 일어났냐면 25도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봐야죠. 자, 이제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틀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얘는 킬로줄이고 얘는 같은 에너지인데 킬로줄과 줄로 단위가 어때? 다르다. 그 단위를 같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T 25도씨니까 298 곱하기 저기 있네요. 마이너스 180에 내가 지금 킬로줄로 했으니까 얘를 딱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가 되고 얘가 엄청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은 크니까 결국 얘는 뭐다? 음수다. 따라서 이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는 요새 깁스 에너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다. 전형적인 문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좀 계산을 해야 되고, 대비를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불용성 염의 용해 평형이죠. 수산화 알루미늄의 용해도급 상수가 주어져 있고, pH가 9.5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완충동 용해계서에 이놈의 용해도로 가장 가까운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용성 염 중에서 pH에 의한 영향이죠. 공통이온 효과라도 볼 수 있고. 반응식을 세우면 얘가 불용성 염이고 용해 평형이니까 얘가 용해되면 아연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해리되죠. 그런데 지금 pH가 9.5래. pH가 9.5라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5라는 얘기예요. pOH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4에서 9.5를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5.5가 4.5가 pOH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산수가 자신이 없는데. 자, 그래서 얘는 솔리드니까 표현 안 되잖아. 필요 없고. 스타트를 얘를 얼마로 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4.5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용해 반응이 진행된다. 용해도를 우리가 S 플러스 S 앞에 개수가 2 있으니까 ES 하면은 S 10의 마이너스 4.5 더하기 ES. 그래서 평형에 도달이 됐을 때는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평형 농도인데 우리가 이제 평형 상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KSP는 아연의 농도, 이놈의 농도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아연의 농도는 S, 이놈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5 더하기 2S. 그거의 제곱. 이게 얼마냐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S죠, 요 S. 자, 이럴 때 무슨 법에 의해서? 약산법에 의해서 얘를 무시하면 S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저거는 구승이 되죠. 그리고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 S는 4.5 곱하기 9를 빼면 8승 골로 이렇게 이것도 뭐 우리 많이 대비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